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서 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아주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한다는 그 결심을 하기 바로 직전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총선 이후에 특사 자격으로 엘살바도르,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바가 있는데요. 이 특사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거죠.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대신 특사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해 주고 와라, 이거죠. 자, 그래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특사단을 이끌고 엘살바도르에 다녀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고, 그리고 이 특사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6월 19일에 있었답니다. 6월 19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이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 만남 원인은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 형식의 어떤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만나고 어제 바로 6월 20일 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엘살바도르 특사 활동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어떤 깊은 얘기가 오고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관측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나 또 내일쯤 되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이게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잖아요. 이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나 민심을 잘 반영해서 개혁해야 되고 당정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걸 보면 당정 일체론으로 가야 된다. 즉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즉 본인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원희룡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친윤 후보다, 친윤 후보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입장을 밝히기 하루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작동했다면 이제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요동을 치는 거죠. 예,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당초 죄송합니다. 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판 겨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낙선은 했지만 정치적 어떤 위상이나 중량감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정 소통, 팀 플레이, 여당 정체성, 공멸을 막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해져서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히 작용하는 친윤 대표 후보다,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인천 자기지역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날 국회에서 또 하고, 그날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원희룡 전 장관도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 한 명이 50% 이상 다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왜? 표가 분산되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 4명은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50% 이상을 절대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23일에 1차 투표를 하고 과반 득표자 50% 이상 득표자가 안 나오면 7월 28일 날 1등과 2등을 따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권에서는 1차 투표에서 1등, 2등 한 결선으로 가게 되면 결선 투표는 결국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상 지표로만 보면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영남권 현역을 중심으로 반 한동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영아 대구 달서갑 의원. 유영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유영아 의원이 이번에 공천받아서 대구 달서갑의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유영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6월 19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실패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딱 때렸죠. 즉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 즉 총선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나갈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패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뭐 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뭐 검찰 조직에 들어와서 또 좋은 선배 만나서 또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린 그 어떤 어린 나이에 법무장관하고 이런 실패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은 유영아의 메시지가 과연 유영아만의 메시지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통 보수 성향이 강한 TK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김기현 울산 남구을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이유를 이제 알만하죠. 왜냐하면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번엔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되지 못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구당이 부활되면 영남권의 민주당 낙선자들이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정치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경쟁자의 활동 공간만을 열어준다.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유영아나 김기현 의원 정도 빼고는 아직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당협위원장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지방광역의원, 기초의원. 이 조직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뻔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친윤이냐 아니면 반윤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이걸 놓고 국민의힘 당원들 전체의 80%가 80%에 해당되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당원 80%, 일반 국민 20%. 결국 이 당원 80%가 정할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 결국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남아있는 마지막 3년을 같이 가서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이 결정을 놓고 당원들은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